안녕하세요. 직장생활 3년 만에 열채 부동산 20억의 자산을 만든 경매하는 직장인 경장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 입찰하실 때 입찰 가격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원래는 유료 강의에서만 풀던 내용인데 일부분을 좀 함축해서 오늘 영상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찾으시고 입찰가를 정하실 때 자신 있는 경매 입찰가를 쓰실 수 있을 거라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매는 해당 물건에 입찰한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가져가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를 소위 낙찰자 또는 최고가 매수인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격만 높게 쓰신다면 당연히 낙찰은 되겠지만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가격을 써서 낙찰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고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제가 입찰하기 전에 가격에 대해서 조사하는 4가지 방법 그리고 2가지 주의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실거래가 확인입니다. 제가 실거래가 확인을 할 때 쓰는 사이트는 2가지 사이트인데요. 첫 번째는 시리얼이라는 사이트고 두 번째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실거래 공개 시스템입니다. 해당 사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부동산에 전화해서 금매가를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법은 집을 파는 사람,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 전화를 하는 편인데요. 경매라고 하면은 약간 불친절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라고 하지 않고 집을 파는 사람이라고 가장해서 전화를 드리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경매로 A라는 빌라 303호가 경매에 나왔어요. 그러면 303호라고 고지곳대로 얘기를 하면 공인중개사분께서 경매로 전화를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층이나 위층, 그러니까 203호 또는 403호를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403호 집주인인데 이 집을 제가 돈이 필요해서 빨리 팔아야겠습니다 하면서 전화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빨리 팔아야겠는데 얼마에 내놓으면 바로 거래가 될까요? 라고 묻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사람이 금매가를 물어보는구나 라는 것을 공인중개사분께서 아실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이 집주인이 이 금매가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정말 실거래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호가를 물어보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금매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금매가를 조사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금매가보다 싸게 사셔야지 그게 정말 싸게 산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호가를 조사하셔가지고 호가보다 몇백만원, 천만원 싸게 사봤자 그게 사실상 요즘 거래되는 거래 가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매가보다 싸게 사야 된다는 생각으로 금매가를 반드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방이 몇 개냐 또는 평수가 얼마냐 몇 년씩이냐 라는 것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같이 대단지가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건물마다의 특색도 있고 연식에 따른 가격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경매 사이트를 참고하셔가지고 대답을 해드리면은 그분들이 그것을 듣고 얼마 정도면 팔 수 있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끊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월세나 전세는 얼마까지 내놓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전세나 월세 그리고 금매가까지 같이 조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는 연락을 드리고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10군데, 20군데 이상은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리가 여기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을 생각해보면 정말 뭐 20번이 아니라 30번, 40번 그 이상을 해도 과하지 않은 거죠. 들어가는 돈을 생각하면 사실 전화하고 하는 거는 뭐 한 번 하는데 5분도 걸리지 않으니까 그거 20번 해봤자 2시간도 안 걸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저만의 방식인데 가격을 정할 때 월세를 두지 않을지라도 월세 세팅을 했을 때 대출을 포함해서 수익률이 20% 이하가 되지 않게 세팅을 하는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도 별도 영상으로 다뤄볼게요. 수익률 계산을 하는 방법 그리고 수익률 계산표를 제공해 드리면서 설명을 별도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경매 사이트에 보면은 최근 2주간 또는 1주간의 그 조회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물건의 조회수 동향이 매일매일 찍힙니다. 여기 제가 캡처본을 올려둘게요. 이런 식으로 조회수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이 물건에 대해서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겠다, 경쟁률이 높겠다 또는 안 되겠다. 사이트가 제가 쓰는 스피드옥션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피드옥션이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도 보고 얼마든지 입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용으로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 확신은 아니지만 유추는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실거래가 확인,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전화해서 금매가를 꼭 확인하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실거래까지 가기 직전까지 갔다가 계약에서 무너지거나 실거래 잔금 납부를 앞두고 계약이 파기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인터넷으로 또는 실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부동산 사장님들만 아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그 지역에서 전문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는 게 사실 가장 정확하고,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이 더 확신을 갖고 가격을 인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물건의 금매가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월세 세팅 시 20% 이하가 되지 않게 가격을 세팅하는 편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내용인지 다음 영상으로 제작을 해볼 거고, 경매 사이트 추이 분석. 경매 사이트는 조회수, 최근 2주간 또는 1주간의 조회수 동향이 나와요. 그것을 보고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 물건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경쟁이 좀 심하겠다. 보통은 조회수가 평균적으로 10 이상이면 경쟁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격을 어느 정도 쓰셔야 낙찰이 되시겠죠. 그렇게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주의하실 점 두 가지,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투자금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주의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격을 쓰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금매가를 조사하시고 월세 세팅 했을 때 수익률도 분석하시고 조회수도 보시고 하면서 가격을 결정을 하시고 입찰 가격을 쓰실 텐데, 쓰실 때 아무도 입찰을 안 했을지라도 후회하지 않는 가격을 쓰세요. 경매 특성상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건에 몇 명이 입찰할지 몰라요. 정말 나 혼자 입찰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나 혼자 입찰을 한 경우라면 최저가보다 단돈 1원이라도 더 써도 낙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쓰시는 가격은 1원만 높이 쓰시면 누군가 입찰하면 당연히 폐찰이 되겠죠. 그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100만원, 1000만원이라도 더 쓰실 텐데, 그 가격을 쓰시는 건 얼마든지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조사한 거를 근거로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가격을 쓰시고 혼자 입찰, 단독 입찰을 했을지라도 후회하지 않는 가격을 쓰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낙찰을 위한 입찰이 아닌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한 입찰이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폐찰 반복되면 조급해져요. 조급해지다 보면 가격을 점점점 높이 쓰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게 무슨 심리냐면, 사람들 되게 가격을 높이 쓰시네, 내가 조사를 잘못한 건가, 내가 가격을 너무 낮게 쓰나? 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가격을 좀 더 높이 써보자, 이 정도 높이 썼는데도 안 되네? 그럼 더 높이 써보자, 이런 식으로 점점점 올라가다 보면 당연히 수익률은 점점점 줄어들겠죠. 높이 쓴 만큼 나중에 팔았을 때, 매도했을 때도 수익이 안 날 거고요. 그런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마인드 세팅을 스스로 하시고, 이런 제가 올리는 영상들이나 먼저 경매로 성공하신 분들의 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보시면 다 본인이 조사한 거를 토대로 입찰을 해요. 그리고 조급함을 가지지 않아요. 경매 물건은 얼마든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이랑 사랑에 빠져버리면 가격을 높이 쓰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건이랑 사랑에 빠지지 마시고, 이 물건에 대해서 폐차를 했다라고 하면 아쉬워하지도 말고 다음 물건을 바로 찾으시는 그런 에너지를 남기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낙찰을 위한 입찰이 아니라 우리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을 위한 입찰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가격만 높이 쓰시면 당연히 낙찰은 될 거예요. 하지만 수익이 안 나면 사실 이거를 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수익이 나야지 정말 낙찰을 받았을 때 행복한 거고, 가격만 높이 써서 낙찰이 돼봤자 그때뿐이에요. 나중에 임차 세팅이나 매도를 했을 때 남는 돈이 없다라고 하면은 실망감만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입찰가를 정하실 때 4가지 프로세스, 그리고 2가지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실거래가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수익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영상으로 실제 경매로 나온 물건을 가지고 한번 다음 영상에서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이 굉장히 재밌어질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저와 함께 경매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더 나아가서 수익을 내기까지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